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2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적용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제 논리학을 따로 공부를 하시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 연역 논증 그리고 귀납 논증 그리고 유비추론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챙기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챙긴 것들이 문제를 푸는데 조금 기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역 그리고 귀납 그리고 유비추론까지 이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연역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했었죠? 전제가 참이면 반드시 그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참이다로 이제 보았고, 그리고 귀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했었냐면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그 사례가 다 참이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반드시 참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례를 다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맥락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유비추론은 A와 B가 이제 비슷한 속성이 있을 때 이제 A가 갖고 있는 성질을 B도 가질 것이다라고 이제 본다라는 것을 유비추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 연역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연역 논증은 전제를 통해서 결론이 참이라는 사실을 100% 보장하려는 논증이다. 이 가운데 결론의 참을 100% 보장하는 논증을 타당한 논증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당한 논증은 바로 연역 논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이라는 것은 그렇게 타당성이 보장되는 논증이 아닐 거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반면 귀납 논증은 전제를 통해서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논증이다라고 했습니다. 전제를 통해서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증인데 그 뒷받침하는 정도가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다. 그래서 형식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비추론을 이제 뭐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큰 범주에서 보자면 우리가 귀납추론 안에 유비추론이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하나의 종류로 유비추론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일반화가 있는데 유형 1에 속하는 N개의 개체를 조사해보니 여기에서 포인트는 바로 모두입니다. 모두에서 속성 P가 발견이 되었대요. 그러면 N개의 개체만 조사했지만 우리가 유형 I에 속하는 모든 개체가 속성 P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N개의 개체 외의 것에서 다른 어떤 이변과 같은 거, 뭐 다른 것이 발견될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100% 참이라고는 사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속성 P를 그쵸 I에 속하는 모든 개체가 가질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편적 일반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 일반화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는 유형 I에 속하는 N개의 개체가 모두 속성 P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통계적 일반화가 있는데 유형 1에 속하는 N개의 개체를 조사해보니 이들 가운데 모두에서 속성 P가 발견이 된 게 아니라 이들 가운데 M개에서만 속성 P가 발견이 되죠. 그러면 N개 중에서 M개의 비중만큼만 그와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유형 1에 속하는 모든 개체 중에서 N분의 M만 모두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N분의 M만 속성 P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의미 있으려면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하겠죠. 그 수치는. 통계적 3단 논법입니다. 여러분 3단 논법은 우리가 이제 연역의 과정에서 100% 이제 검증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통계적 3단 논법이라고 해서 통계적이라는 말이 붙으니까는 타당한 논증이 되지 않고 이제 귀납 추론에 속하게 되는 건데요. 3단 논법의 우리 가장 대표적인 예문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뭐 이와 같은 것이었잖아요. 그와 같은 3단 논법도 연상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통계적 3단 논법은 무엇이냐면 유형 1에 속하는 개체 중에서 N분의 M에서 속성 P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개체 알파가 또 소개가 되죠. 이제 개체 알파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 그 개체 알파는 유형 1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개체 알파는 속성 P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게요. 지금 유형 1에 속하는 모든 개체 중 N분의 M이 속성 P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개체 알파, 유형 I에 속하는 개체 알파가 유형 1에 속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속성 P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적 일반화와 통계적 3단 논법이 어떤 확률이라든가 어떤 비중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다른 성질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비추론은 이제 뭐 별개의 우리가 이제 논증 과정으로도 보지만 크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귀납과 연역이 있을 때 귀납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형 I에 속하는 개체 알파가
속성 P1, P2, P3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유형2에 속하는 개체 베타도 똑같이 P1, P2, P3를 가져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성질을 가진다라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알파와 베타가 상당한 수준에서 유사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개체 알파가 이렇게 유사성에 대한 확보가 된 상태에서 개체 알파가 속성 P4를 갖는다면은 이런 것들이 유사하니까 얘도 P4를 갖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비추론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1번부터 볼게요.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 여행과 음악을이요. 여러분 너무나 하나하나의 글자를 잘 읽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행과 음악을 모두 좋아하는 이들의 비중은 80%를 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 여행을 좋아하는 이들의 비율은 전체의 80%를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타당한 논증은 일단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당한 논증은 연역 논증의 과정이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과정도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논증인 이유는 여행과 음악을 모두 좋아하는 비율이 80%를 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 여행을 좋아하는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여행과 음악의 어떤 교집합이 성립이 되고 있어요. 여행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는 사람의 비중인데 여기서 여행을 좋아하는 이들의 비율을 이와 같은 여행과 음악을이라는 범전에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타당한 논증 자체가 아니죠. 2번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중에서 100명을 조사해보니 이들은 업무의 70% 이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조금 문제를 쉽게 접근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었다면은 이들은 모두를 붙였으면 문제가 좀 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조금 긴장된 상태에서 빠르게 읽어내려고 할 때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중에서 100명을 조사해보니 그중에서 70명만, 70%에 해당하는 70명만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이게 이제 상당히 다른 접근이 되는 거죠. 그런데 100명을 조사해보니 모두예요. 100명 모두. 100명 모두 업무의 70% 이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의 70% 이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는 보편적 일반화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좀 착각을 하셨던 게 100명을 조사해보니 100명 모두 업무의 70% 이상은 그냥 어떤 요 집합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별다른 정보로 그냥 업무의 70% 이상인 건데 그 100명의 70%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편적 일반화가 도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보편적 일반화가 되겠습니다. 유형 I에 속하는 N개의 개체를 조사했어요. 100명을 조사했더니 이들 모두에서 그죠? 100명 모두에서 업무의 70% 이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라는 속성 P를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유형 I에 속하는 그죠? 모든 개체들은 그래서 속성 P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 우리가 보편적 일반화에서 앞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과 딱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정답 2번이네요. 그리고 3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 30%가 운동을 좋아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20대 공무원 중에서 30%는 운동을 좋아할 것이다. 는 통계적 일반화로 분류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통계적 일반화가 아니라 이 해당되는 내용은 바로 통계적 3단 논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적 3단 논법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개념과 이론들을 이렇게 들어봤는지 연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딱 연결이 되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통계적 3단 논법은 유형 I에 속하는 개체 중 그렇죠? n분의 m에서 속성 P가 발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n분의 m 100분의 30에서 이 비중이 발견이 된 거죠. 100분의 30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 우리 100분의 30%의 비중으로 그리고 운동을 좋아한다라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계적 3단 논법은 개체 알파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개체 알파가 유형 I에 속한다. 우리나라 20대 공무원도 역시 우리나라 공무원에 속하겠죠. 우리나라 공무원 중 우리나라 20대 공무원이 있는 거죠. 1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 20대 공무원 중 30%는 운동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개체 알파도 역시 해당되는 그런 속성 P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를 통계적 3단 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4번을 같이 갈게요. 해외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의 95%가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의 95%라고 했어요.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 값을 여기서 통계적 3단 논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개체 알파를 공무원
갑이라고 본다면, 개체 알파를 공무원 갑이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이 공무원 갑은 이 해외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의 95%, 즉 해외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에 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공무원 갑이 해외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에 속하지 않아요.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통계적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 알파가 유형 I에 속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개체 알파가 유형 I에 속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 조건부터 어긋나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아요. 근데 5번을 같이 볼게요. 임신과 출산으로 태어난 을과 복제라는 말에서 우리가 많은 어떤 연상을 일으키지만 일단은 뭐 무시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를 복제하여 만든 병, 뭐 닮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도 똑같고 신경구조도 똑같아요. 그래서 복제했기 때문에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을과 병은 둘 다 80세 이상 살 것이다라는 유비추론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잖아요. 지금 을과 병이 있어요. A라는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B라는 성질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C도 둘 다 가지고 있어? 어머, 상당한 유사성이 을, 병 사이에 있네. 그런데 또 보니까 을이 D라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드러나야 돼요. 그랬을 때 이런 유사성에 기반해서 병 또한 D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유비추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80세 이상 살 것이다 라는 거는 이 D의 정보라고 본다면은 일단 을이 그걸 갖고 있다라고 전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결론을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을이나 병 중에 이제 하나에서 80세 이상 산다라는 말을 하고 이런 유사성이 있으니까는 그럼 다른 측에서도 80세 이상 살 것이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유비추론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보일 수 있었던 문제였지만 그 이전에 풀었던 19번보다는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연역과 귀납,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어떤 글에 대한 집중도가 있었다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